안녕하십니까. 밴드 복수 문제 4회차입니다. 4회차에는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혼동, 그 다음에 뭐 점유권, 이런 거, 물권 강론. 자, 먼저 1번. 아주 중요하죠. 물권법 총론에서, 특히 물권 변동 파트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죠. 즉, 186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가 필요하냐?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냐? 권리가 말소가 되려면, 소멸하려면 말소 등기가 필요하냐? 여기 186조고요. 필요 없냐? 187조 이렇게 되죠. 이거 구별하는 거죠. 1번은 187조가 말하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186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187조가 말하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는 게 등기 필요 없는 건데 그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등기 필요한 것들 찾는 거죠. 자, 등기 필요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4번 등기 필요하죠. 반면에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같은 것들 등기 필요 없죠. 또 2번은 우리법 292조 1항에 의하면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해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고 되죠.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이전이 되죠. 3번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또 20년간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죠. 이때도 말소 등기 필요 없죠. 그래서 다 등기 필요 없는 187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4번만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자, 2번 가등기.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 보전 가등기죠. 그래서 일단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정이 아니라 보전하는, 미리 확보하는 효력이죠. 본등기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본등기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2번 틀렸고요. 1번 가등기 내용과 장차 본등기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당연히. 네, 틀리죠. 3번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지요. 이걸 가등기라 한다 그랬습니다. 4번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위가 소급하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본등기 한때죠.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 한때라고 그랬습니다. 장래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이거 안 된다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 변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3번, 중간생략등기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전전양조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죠. 위반하면 처벌하죠. 하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고요. 이때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 조건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을의 대금 미지급을 유로 갑은 병의 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죠. 합의가 없다면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요.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죠. 그 정도가 중간생략등기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글자가 또 짜부가 됐네요. 이렇게.
그럼 1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되기가 일단 됐다. 그럼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죠? 직접 이전되기가 되면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일단. 2번 갑을 병 사이에 합의가 있어. 있지만 을이 대금을 안 주고 있어. 그럼 갑은 나 돈 못 받았다. 병의 촉으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3번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갑과 을의 합의가 있는 외에 갑을 합의, 갑병 합의, 갑병 합의.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답이죠. 3번 합의가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지 않지요. 5번 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요. 갑의 동의 없이는 병갑에게 직접 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는 이전 등기 청구는 이렇게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4번 등기 추정력이라고 그랬죠.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내용대로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힘을 말하죠. 자, 등기에 이렇게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200조는 뭐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라고 해서 동산.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 주장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가 200조인데요. 이건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을이 권리자다라는 추정은 갑에게 두고 주장할 수 있죠. 즉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3번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을인데 신축한 건 갑이다.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와 신축한 자가 다르다. 그럼 추정력은 깨지죠. 네, 틀렸죠. 깨진다. 자,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등기 내용을 믿었다, 조사할 거 다 했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말이죠. 등기와 관련된 걸 전부 조사했으니까 등기를 믿는 거예요. 무과실이죠. 5번 담보물권이 등기가 돼 있다면, 예컨대 저당권이 등기돼 있다면 저당권이 존재하며 앤드 채권도 존재한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 그랬죠. 틀린 것은 3번. 자, 5번 혼동, 물권 소멸 사유죠. 동산 물권이든 부동산 물권이든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혼동은 물권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채권을 갖고 있던 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채권 채무를 소멸하겠지. 하지만 점유권이나 광호권을 갖고 있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이나 광호권은 소멸하지 않지요. 3번 동일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히 이렇게 됩니다.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이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191조 1항. 4번 혼동에 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혼동 이전으로 복귀하더라도 소멸했던 권리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동 이전으로 복귀라고 안 돼 있고 혼동이 무효. 요렇게 되면 요때는 부활한다. 요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했는가 혼동이 무효인가를 나눠가지고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다 부활하지 않는다. 혼동이 무효다 부활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5번 혼동이 일어난 원인은 특정 승계뿐만 아니라 상속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지상권을 갖고 있던 자가 땅을 상속받아서 소유권을 지켰다. 지상권 소멸하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특정 승계했든 상속 등을 통해서 포괄 승계했든 혼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죠. 자, 6번 점유권도 조문 좀 열심히 받으려고 그랬죠. 192조부터. 192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인정되더라. 여기서 사실상 지배란 그 사람이 그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도둑놈 등 부당하게 지배하는지를 묻지 않고 라는 뜻이죠.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게 점원, 점유보조자예요. 그죠? 점유권이 없죠. 저당권자는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당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없다. 4번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204조에 의하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반면에 5번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아직 방해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 방해 예방하고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죠. 방해 예방 및이 아니고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5번이 되겠죠. 7번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194조 이렇게 되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이 타인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돼요. 간접 점유 관계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고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그렇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 을이 병에게 전대, 점유 매개 관계가 2개 이렇게 되죠. 간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 점유권 인정이 되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이 되죠.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안 돼요. 3번이 틀렸죠. 간접 점유자는 다시 한번요. 점유권 인정된다. 207조에 의하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끊어야죠.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력구제권만. 점유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간접 점유가 점유취득시 효과로서 점유에 해당하는가? 그렇지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한 다음 병에게 임대를 하여 병이 직접 점유, 을이 간접 점유 상태에서 20년이 경과하면 간접 점유자였던 을이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니까 간접 점유도 점유취득시 효과로서 점유에 해당이 되지요. 5번 직접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을 당하면 임대인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때 207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단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나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지문이죠. 207조 2항 그대로. 틀린 거 3번. 8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있죠. 201조 과실수취권, 202조 손해배상, 203조 비용상환 청구 세 가지. 이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자, 2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습니다.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되었을 때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점유자를 나누지요. 선의 자주냐 악의 또는 선의 타주냐도 나눠서 선의 자주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해라. 악의 점유자이거나 선의 타주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죠. 선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해야지요. 1번이 틀렸죠. 악의라는 자타를 묻지 않고 전부를 배상하는 거고요. 3번 점유자는 203조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점유자는 선의든 악의든 자주든 타주든 묻지 않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익비는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을 청구할 것인가, 증가액을 청구할 것인가, 선택을 회복자가 하죠. 그러니까 점유자는 회복자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폭력 또는 은비점유자라고 되어 있죠. 201조에 의하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
사망, 폭력 또는 응배에 의한 점유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대가를 보상하라. 의점유자하고 똑같이 대가를 보상하라. 뭐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2조부터 210조까지 조문들을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점유권을 한 문제 나오는데 맞추고 싶으시면 체크해드린 조문들을 중심으로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점유권도. 점유권까지, 문제 8번까지가 4회차 문제입니다. 자, 소유권부터는 이제 5회차 문제에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